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랜트 테라피스트.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직종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테라피스트,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원예 치료사입니다. 그리고 플랜트 테라피스트의 원은 어떻게 되느냐? 꽃, 식물, 채소 등 정원을 경작하는 것과 또 육체와 재활의 정신치료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성어가 합쳐진 게 플랜트 테라피스트입니다. 즉 뭐냐? 식물을 이용해서 사람의 감성과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료해주는, 또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플랜트 테라피스트들은 과연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플랜트 테라피스트들이 활동하는 거는 재활센터, 그 다음에 상담소,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라든지 조선가정 학생들, 아니면은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이라든지 학습성적이 떨어졌을 때 뭔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럴 때 보통 예방 차원에서 또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희망을 주는 곳에도 많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 원예 직업학교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생태교육 해가지고 요즘은 테라피스트를 가지고 플랜트 이제 식물학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플랜트 스쿨이라든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독일처럼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배운다 해서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이 자연의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학습하는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재활센터에서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느 부분에 쓰여지느냐? 인지장애라든지 치매나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재활할 때 식물을 기르면서 가꾸면서 식물에게 애정을 주면서 하나하나 손짓 발짓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래서 이런 재활 활동을 식물들과 같이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상담 같은 경우는 ADH라든지 학교 부적응 학생들, 그 다음에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에 중독된 학생들에게 식물을 통해서 이제 식물의 향기라든지 식물의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근육 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더 밝은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플랜트 테라피스트들이 이곳저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각 대학에서도 플랜트 테라피스트가 인기가 있고요. 또 어디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학교, 체험의 현장,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테라피스트 관리사도 있고요, 또 플랜트 테라피스트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원예 치료가 목적인 이제 식물 기르기라든지 식물에서 만들기라든지 본인이 직접 화분을 만들어 간다든지 또 의미 있는 공기정화 식물을 만든다든지 굉장히 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랜트 테라피스트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나요? 먼저 원예 치료, 플랜트 치료를 하려면요, 원예 치료 대상자하고 함께 본인의 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요, 심리 검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검사를 수행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 환자의 상태에 맞게끔 원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육체 노동이 많이 가는 원예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먼저 가벼운 단계에서부터 원예 치료를 하고 정원을 가꾼다든지 꽃을 본다든지 식물이 빨리 자란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물이 빨리 자라지 않아도 식물이 오래도록 그 모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잘 관리 못해도 죽지 않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식물의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공중식물 같은 경우는 외형을 많이 좀 꾸미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만든다든지 해서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식물을 이용한 작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과 운동 이용을 통해서 개인의 성취감도 주고 자신감도 주면서 심리치료를 하는 겁니다. 플랜트 테라피스트가 되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대학에는 어떤 학과를 와야지 되고,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느냐? 원예 치료사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원예학을 좀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 상담심리라든지 정신의학이라든지 사회복지학, 또 재활의학들을 전공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예치료사 자격증은요, 원예치료사 1급, 2급, 고급 원예치료사 이래서 한 3단계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벌여지는 원예 치료사는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민간 단체에서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들을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기정화 식물. 그렇다면 플랜트 테라피스트, 식물이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들을 많이 주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정화의 식물인 다육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다육식물. 자, 밤에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침실에다 넣게 되면 공기정화 식물로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도 있잖아요. 보통 보면 꽃을 주거나 이러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다육식물들을 이제 병원에 창가에다 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기정화 식물로서 이제 이끼식물이 있어요. 이걸 공중식물, 이끼식물 뭐 이렇게 하는데요. 공기정화 식물, 이끼식물은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르알데히드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벽지 속에서나 아니면 이런 게 우리가 볼 때는 자연 벽지, 뭐 실크 벽지 하지만 여러분 실크 벽지 순수하게 실크를 넣은 게 아니라 실크 코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코팅했다라는 건 PVC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벽지라든지 발려져 있는 거, 우리가 안에서 실내에서 있는 모든 자재들은 거의 플라스틱 원자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공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새집증후군 유발해서 눈이 맵거나 따갑거나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 공기정화 식물인 스칸디아모스, 이끼식물들이 습기식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육이라고 하는 다육가 식물 중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언뜻 보면 선인장 같이 생겼는데 예쁘게 생긴 줄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스투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투키는 산세베리아처럼 공기정화 기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산 식물에 비해서 산소를 발생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전자파 차단도 되고요. 음이온을 발생해서 굉장한 많은 음이온이 방출되면서 사람 몸에 좋은 공기를 여가시켜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산세베리아 있죠. 봄의 시작과 함께 꼭 따라오는 건데요.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실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를 정화시켜주는 똑똑한 식물이 있는데 바로 그게 산세베리아입니다. 산세베리아는 컴퓨터와 각종 사무기기가 내뿜는 유해 전자파를 감소시켜주기도 하고요. 음이온을 방출해주면서 답답한 공기를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또 사무실 비치에서 이렇게 놔두게 되면요. 사무실이라든지 내가 거닐고 있거나 내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장소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이 이파리 때문에 인테리어 용도로 좋지만 뭘로도 좋을까요? 공기정화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할 이런 식물들, 이런 것들 뭐냐면 선태식물이라고 그래요. 이끼식물이라고 하는데 매우 작고 부드러운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끼는 보통 축축하고 그늘지 못해 엉켜붙어서 이루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땅이나 바위 또는 나무 줄기 등에서 붙어서 자라나고 있어요. 공기정화 및 독소를 제거하는데 약용식물로도 아주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끼식물 하면은 보통 우리가 소리끼, 대한민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줄기가 곱고 잎이 뻣뻣한 땅에서 이끼가 나오는데요. 대체로 나무가 우거진 지역이라든지 다발로 막 이렇게 나무가 뭉쳐져 있는 곳도 있죠. 이런 것들에서 잘 자라나요. 그리고 긴 자루가 홀씨 주머니를 지지해 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한약방에서는 흰털 이끼를 약으로도 사용합니다. 중국에서는 독을 없애거나 멈추게 하는데 이 이끼식물을 쓰기도 해요. 유럽에서는 우산이끼균을 이겨내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약품 성분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끼식물의 활용은요, 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도열병에 꼬리 이끼에서 추출하는 성분이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벼가 잘 안 자랄 때 이 이끼에서 추출한 성분을 약용으로 해가지고 농약제로 쓰게 되면 친환경 농약제가 되는 거죠. 이끼는 습기를 많이 품어서 식물이 말라 죽지 않게 함으로써 화분에 흙을 덮어주는데도 또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거 말고 청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청이끼 같은 거. 좀 얘는 좀 더 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데코레이션 할 때 그냥 하는데 보통 화분이 많이 죽어가거나 이럴 때
영양제도 넣지만은 이런 이끼식물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놓기도 합니다. 스칸디아모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선생님하고 같이 배울 게 바로 이 스칸디아모스입니다. 이 스칸디아모스는 노르웨이 숲에서 채취되는 이끼의 한 종류로 술록이끼라고도 해요. 스칸디아모스는 다양한 색상이 인공적으로 색을 입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끼를 여기 키우면서 미네랄 천연 재료를 같이 섞어 가지고요, 이 색을 이끼가 흡수하도록 도와서 발색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색하고는 다르게 7색깔 무지개로 아주 화려한 이끼 색깔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스칸디아모스는 액자나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고요. 또 공기 정화에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테리어도 아주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스칸디아모스는 습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거 습도에 따라 촉감이 아주 틀려져요. 그래서 모스가 이게 촉촉하지 않고 많이 거칠어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을 뿌려요? 절대 그래요. 욕실이나 냉장고나 이런 데서 다 몇 시간 동안, 뭐 하루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는 하루 넣으면 안 되겠죠? 욕실에는 하루, 그 다음에 냉장고에는 1시간 정도만 딱 넣어줬다가 꺼내주면 다시 뽀송뽀송해지고 도와줍니다. 이끼식물은 스칸디아모스에게 아주 공기정화로 아주 탁월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정화 식물 하면 어떤 것들이 많이 쓰여지냐면, 공중식물, 그 다음에 이끼식물, 사막식물, 요 한 3가지 정도의 식물들이 있는데, 공중식물은 뭘까요? 그렇죠. 공중에 매달려 갖고 뭐 뿌리 수염 이렇게 쭉 자라는 거 보셨죠? 그런 거 공중식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끼식물은 이런 스칸디아모스, 그 다음에 사막식물은 뭐예요? 아까처럼 다육이라든지 스투키나 산세베리아, 이런 것들 사막식물이라고 해요. 공기정화 식물은 실내 공기 속에 있는 각종 오염 물질이나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정화해주고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는 그런 식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스칸디아모스를 제작을 해볼 거예요.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스칸디아모스의 구성품을 먼저 다 확인해 보시면, 스칸디아모스 액자, 이 나무판 액자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 LED가 깜빡이죠. 이게 와이어 LED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이어 LED를 붙이는 요 부분, 그렇죠? 여기 스위치 있는 이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요 정도의 준비물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스칸디아모스가 잘 자라게 하려면 이 부분에, 액자 있는 부분에 뭐를 갖다가, 그렇죠, 여러분들, 목공풀을 갖다가 쫙 발라주는 거예요. 목공풀로 칠해주고 나서 스칸디아모스를 부서지지 않게 하나하나 껴주고, 그리고 잘 붙여준 다음에 액자에 이런 3색 LED를 갖다 붙여주게 되면 멋진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 더, 여기다 색칠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멋진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만들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